이번에는 9단계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기본적 판매의 3요소 판매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판매의 3요소는요. 친밀감, 문제점 확인, 해결 방안 제시,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3요소가 있습니다. 저희 판매 과정에서 친밀감 형성하는 주된 목적은요. 고객이 우리를 좋아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를 믿도록 하는 겁니다. 첫 상담 초반에 이게 안 된다면은 그냥 상담을 포기하고 차라리 물러나서 약속을 다시 잡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상담을 끝날 때쯤에 가격을 논의하는 시점이 언젠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초기에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고객님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대답을 미뤄야 합니다. 왜? 가격을 먼저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판매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가격은요, 가만 고객이 저희 판매 제안의 전체적인 범위와 이익을 다 이해를 했다. 다 전체적으로 고객님이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야지만 가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판매 상담 시작 단계입니다. 강한 인상을 주면서 판매 상담을 시작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은요. 가만 고객에게 우리 회사의 중요한 강점, 장점이죠. 특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강한 인상을 주고 판매 상담을 시작하면 됩니다. 회사의 규모가 크다. 그리고 해당 사업을 해온 기간이 길다. 그럴수록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이 또 많다면 우리의 말을 하는 신뢰도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적절히 던지셔야 되고요. 답을 잘 경청하는 일 역시 친밀감 형성에 매우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친밀감 형성을 하기 위해서 업무적인 질문도 좀 하셔야 돼요. 업무적인 질문은 우리 상품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혹은 차이를 찾아내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적인 질문과 개인적인 질문의 비율 같은 경우는 2대1 정도가 좋아요. 업무가 2, 개인적인 질문 1. 처음에는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 하시다가 그 다음에 점차 업무적인 질문을 늘려가세요. 이 최고 세일즈맨은요. 고객을 상대할 때 어떤 기법을 쓰시냐면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이게 바로 심리 치료 기법인데요. 이런 것들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고객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일단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요. 상냥하고 따뜻하고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편안하게 잘 들어준다는 거겠죠. 또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좀 쓸데없는 이야기에 시간을 낭비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에 있어서 또 중요한 단계가 바로 문제점 확인이에요. 우리 상품이 이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은 판매 성공의 열쇠라고 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질문을 계속 던져서 고객님이 지금 현재 쓰는 상품이 뭔가를 좀 알아내셔야 하고요. 사용 목적은 뭔지, 그리고 단점은 뭐였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파악을 좀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미 질문을 합니다. 가만 고객이 우리 그 상품을 써보니까 어떤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고객님께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로 인해서 손해는 보신 게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또 그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아픈 곳이 어딘지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후속 질문은 이 작은 불편을 큰 불편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 목적입니다. 왜? 문제를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이고요. 이거는 즉시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가만 고객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구매가 일어나겠죠. 자, 문제점을 확인했죠.
다음 단계는 해결 방안, 솔루션을 제시하십시오. 자, 판매 과정 중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트레이닝을 많이 했겠죠.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우리 상품이 그 가망 고객님이 가지셨던 아까 그 문제, 그 불편함,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네, 보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매 과정이 있습니다. 구매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자, 고객이 특정한 상품,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 단계고요. 이게 안 되면 관심이 없어요. 나 구매할 생각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기 사는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향상시키려면 이 특정 상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단계예요. 자, 세 번째, 자, 각각 대안과 관련한 남아있는 의문을 다 해결을 했어. 그리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단계겠죠. 자, 이제 이 결정 내리기 전에 또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고객님은 이 경쟁사 상품들을 또 비교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특히 고객님들이 비싼 품목을 사실 때는 여러 군데를 좀 알아보게 돼 있어요. 여기가 비싼가, 싼가. 그리고 가장 좋은 물건이 여기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 핵심 항목과 구매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매 결정할 때 구매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의 기준 항목을 확정하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덜 중요한 것까지 중요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 대안을 자기가 정한 선택 기준 항목과 그 중요도에 맞춰서 비교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1, 2단계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판매를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강점이 가망 고객이 실제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점과 우리가 부족한 영역이 구매 결정에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가망 고객에게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핫버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핫버튼은요, 핵심 구매 동기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판매를 정말 성사를 시키려면요, 가망 고객의 욕구나 필요 모두 구매 결정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판매 제안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 핫버튼은 감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망 고객이 가진 지위나 존경, 인정, 명성, 개인적인 즐거움 이런 욕구에 호소할 때 이 핫버튼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이 고객님의 핫버튼, 즉 핵심 구매 동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님께 제시할 때 가상적인 접근이 있어요. 고객님, 혹시 언젠가 5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이 상품을 한번 구매를 하실 경우는 어떤 점에 확신이 생겨야지 구매를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자, 그게 무엇이라고 답을 했다 하면 이게 바로 핫 버튼이 되는 겁니다. 자, 요술 지팡이 기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고객님, 요술 지팡이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다. 마술 지팡이가 되겠죠?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 상품을 구매해서 고객님이 얻고 싶은 그런 결과는 어떤 결과를 얻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객이 우리 상품을 이용했을 때, 그 가장 이상적인 모습, 원하는 모습을 미래 모습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게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게 하면 오늘 판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고객에게 확신을 해줘야 될 핵심적인 이익, 이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술 지팡이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상태를 한번 측정해 보는 거죠. 자, 핫 버튼을 알아낼 수 있는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고객님,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어요. 1은 우리 상품을 구매 안 하겠다. 10은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매긴다고 칩시다. 하면 고객님은 지금 어디쯤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들었을 때는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득해야 되는 사항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